그럼 1.5도가 언제 올라가느냐? 오늘 태어난 애들이 초등학교 올라갈 때는 이미 1.5도 될 겁니다. 옛날에 1.5도 막 그랬었는데 힘들어요. 근데 1.5도는 이렇게 뭐 산호초가 막 소멸하고 산호초가 이산화탄소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70에서 90%나 소멸합니까? 네. 이게 문제인 거죠. 원래 산호의 역할은 뭐냐면 바닷속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와 칼슘을 결합해서 이산화탄소 제거하는 역할인데 이산화탄소 많아지니까 산호가 죽어버리면 더 이상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어떻게 제거할 거예요. 이거 더 심각합니다. 악화되는 거네요. 그렇죠. 산호초가 소멸되면. 네. 그러니까 기후는 모든 것에 영향을 줍니다. 뭐 보건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큰 문제가 식량과 물이죠. 우리 식량과 물 걱정이 없었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태평성대에 살고 있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이 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3대가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대한민국 공무원 가운데 전쟁을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저도 이미 은퇴한 공무원인데 저는 전쟁 끝난 지 10년 후에 태어났거든요. 가끔가 태극기 할아버지들이 니네가 전쟁을 알아 그러잖아요. 그분들도 몰라요. 85세는 돼야 그 10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한반도에 그런 적이 또 언제 있었습니까? 누군가 전쟁을 경험했었죠. 한 가족에서. 근데 앞으로도 그럴까요? 되게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5도의 충격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더워지는 지역이 있고 추워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홍수난 지역이 있고 가뭄 나는 지역이 있어요. 같은 지역에서도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가 있고 한 나라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차이가 있어요. 그 세대 간의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국가 간의 또 엄청난 문제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5도 돌아서 더워서 죽는 게 아니라 1.5도에 좀 됐다면 온갖 사회 갈등, 국제적 분쟁 때문에 더 많아서 갈등과 전쟁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동등한 비교는 아니지만 온도가 올라가고 습도가 올라가면 짜증 지수가 높아지잖아요. 높아지죠. 그러니까 국가적인 짜증 지수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그게 분쟁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당장 물과 식량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생필품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가 아무리 반도체를 많이 팔고 배를 수출한다고 해도 먹을 게 없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 당장 보더라도 뭐 기후 위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그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이 전 세계 한 25에서 30%라는데 직격탄을 맞아서 밀값이 엄청 상승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중동의 봄이 있었잖아요. 민주화 시대. 그때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그러니까 폭염이 들어요. 근데 밀은 선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밀 생산량이 15%가 줄어듭니다. 근데 중동 지방은 거기서 밀을 수입해야 되는데 수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압제 속에서도 사람들 다 참고 살았죠. 그런데 거기 원래 압제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가다 비고 막 그런 게 참아 사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주화가 됐죠. 갑자기 막 민주화 열풍이 분 이유가 먹을 게 없으니까 생긴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 1.5도 얘기하잖아요. 1.5도 중요해요. 2도가 되면 갑자기 온도가 확 올라가 버립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인간이 변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지금은 햇빛이 다 반스에서 나가잖아요. 뭐 만년설이 이런데 2도가 돼버리면 그 햇빛이 그냥 바다 해수면과 숲으로 들어온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완전 봉인해제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2도에서 막다 실패 안 되니까 1.5도에서 막아보자라고 했었습니다. 롤러코스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2도 꼭대기까지 어떻게 해요? 딱 기아 걸어서 전기를 차곡차곡 올리잖아요. 2도 되면 어떻게 해요? 푹 떨어지죠. 세울 수가 없습니다. 2도에서 세워주세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도에서 세우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1.5도 세우는 건 그냥 실패했습니다. 모든 과학자들이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1.5도 실패했을 걸 망했냐? 그렇잖아요. 과학자들이 1.5도를 제시했을 때는 1.5도 못 막아 2도까지 금방 되겠지 했는데 그동안 과학과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했거든요. 1.5도, 1.5도, 1.6도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구와 대기권이 꾸준히 오르고 내렸는데요. 마지막 수준만 보면 2만 년에서 1만 년 전 사이에 지구의 기온이 1만 년 동안 4도가 오릅니다. 최근에는 100년 동안에 1도가 올랐어요. 1도가 커요, 4도가 커요? 4도가 크죠. 4도가 크죠. 그런데 1만 년 동안 4도가 변했잖아요. 그렇죠. 1만 년 동안에 4도가 큰 걸 시속 100km 한다면 100년 동안에 1도가 오른 것은 시속 2,500km 해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100km를 막 운전할 때 자녀들은 뒤에서 정치 규정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 시속 2,500km 왜 하면 정치 규정을 할 수가 없겠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 년에 4도가 오르면 많이 오른 거지만 생태계가 적응할 수가 있는데 100년에 1도가 올라서 생태계가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막 무너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대략 200ppm, 300ppm 사이로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사실은 이산 자연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해요. 200ppm, 300ppm 사이를. 거기에 맞춰서 온도도 오르락내리락, 해수면도 오르락내리락 했죠. 근데 최근 100년 동안의 이런 변화는 그 어떤 호모사피엔스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규모도 규모지만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러니까 생태계가 확 무너지는 거예요. 생태계가 무너지면 마지막 한 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예. 이 하얀 화면이 그 연못이에요, 연못. 예. 연못에 개구리밥이 자라고 있는데 예. 매일 2배씩 늘어난대요. 예. 매일 2배씩 늘어나는데 25일 때 저 구덩이만큼 자랐어. 그럼 이거 다 채울 때면 얼마나 걸릴까? 초등학생들 물어보면 한 1, 2년 걸리겠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점이었다가 25일에 저렇게 늘었다는 거죠. 그쵸. 2배로 늘었어. 제가 보기에는 25일 미칠 것 같은데요. 며칠 안 남았을 것 같죠. 그러니까 기하급수로 늘잖아요. 그렇죠. 지수함수가 듭니다. 예. 그러니까 보면 이게 25일이잖아요. 예. 25일, 26일, 27일, 그렇죠. 28일, 29일이에요. 와. 29일이 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여유가 있어요. 알렉해 예. 보여요. 예. 아직 여유가 있네 하면 어떻게 그 다음 날 어떻게 돼요? 30일. 끝나버리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 하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28일일지 29일일지 모르겠어요. 예. 마지막 순간에 있는 거예요. 아. 지난 5차례 대멸종은 다 기후 변화, 기후 위기 때문에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6번째 대멸종도 마찬가지 기후 위기 때문에 왔어요. 근데 원인이 달라요. 지난 5차례 기후 위기의 원인은 뭐냐면 다 자연적인 거였어요. 예. 예. 뭐 화산이 터지든지 운석이 부딪히든지 뭐 대륙이 합치든지 뭐 이런 거였어요. 예. 근데 지금 기후 위기의 원인은 뭐죠? 사람. 사람이죠. 자연적인 게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연적일 때 그 생명들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족 책임이 속수 못 챙겼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예. 이게 우리한테는 행운이에요. 왜 우리가 화산을 막겠어요. 대륙이 합쳐진 걸 막겠어요. 인간이 저지른 일이니까 예. 우리만 변하면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만 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후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전환이에요. 예.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 전환을 언제 기술 개발해 그런데요. 에너지 전환은요 기술 개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다 있어요. 에너지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하수도에서부터 뭐 핀테크까지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그 기술의 95% 이미 있다라고 이제 과학자는 보고 있어요. 이미 기술이 있는데 문제는 뭐야? 이 기술을 이용할 건가 아닐 건가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의지라는 게 뭡니까? 세금을 투자하는 거예요. 세금을 투자하면 뭐가 있어요? 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많은 분들이 이 기후 변화를 극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물어보는데 개인이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정책으로 해결이 됩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최대한 대중교통 많이 타는 거죠. 서울 경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고기 최대한 적게 먹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제발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자식들한테 제자나 자식들한테 야 정치 그 더러운 거다. 절대로 발 담글 생각도 하지 마.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정치에 됩니다. 제자를 잘 키웠다 생각한다면 넌 정말 좋은 사람이잖아. 빨리 전문성을 획득해가지고 정치를 해라. 너같이 좋은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 좋은 사람들이 정치 안 하면 오분 놈들이 정치하는 거잖아요. 좋은 사람이 정치해서 좋은 법을 만들어야 우리나라와 지구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정책을 펼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공부를 좀 해야 되잖아요. 예. 기본적인 도서가 있어요. 파란 하늘, 빨간 지구라고는 책인데요. 그 조천호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이죠. 저 네. 책이군요. 파란 하늘, 빨간 지구. 제목 들어봤어요. 네, 파란 하늘, 빨간 지구. 저 책은 군대도 들어가 있어요. 진중문고 예. 12,000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군인이 60만 명인데 12,000권이 5명 다 한 골고루 있는 거예요. 지금 저게 맞나요? 60만에 12명이면 50명이 하나 걸 그러니까. 예. 예. 하여튼 뭐 한두 개 소대 중대 하나씩 있는 거잖아요. 기본 도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읽어야 될 책인 것 같고요. 기후의 힘은 지질학자가 쓰신 책인데 약간 어려워요. 과학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예. 기후 때문에 역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고 플랜 드로다운은 나온 지 좀 되긴 했는데요. 이 와중에 돈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후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어떤 산업이 있는가, 그 기술은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고 얼마큼 와 있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저 기술을 배워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예.
자, 기후 변화 우리 이 삶을 바꿀 테니까 어떤 분야에도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거구나. 약 한 100가지 정도를 백과사전처럼 보여줬어요. 그리들은 약간 저는 어렵다고 느꼈거든요. 이 뭐냐면 우리가 다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를 바꾼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송전망을 갖춰야 됩니다. 지금 저 왜 큰 철탑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 그 마이크로 그 지역적에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송전망에 관한 책인 거죠. 또 교사라면 학생들과 이 수업을 어떻게 할까? 그 한문정 선생님이 쓰신 기후위기 탄소 중립 수업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단범의 개념 잡는 기후 변화는 또 중고등학교 과학 선생님이 쓰셨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수업에서 학생들이 알아야 될 건 정확하게 교과 과정에 따라 맞추더라고요.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나는 기후에 관심 없어. 하지만 어차피 인터뷰는 취직할 때 인터뷰해야 되고 진학할 때 인터뷰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기후 변화에 관한 질문을 받겠죠. 기본적인 개념을 잡는데 참 좋은 책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선생님 기후 위기가 뭐예요는 초등학생을 위한 책인데요. 요즘은 초등학생을 위한 책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한번 기본적으로 초등학생들이 가져야 될 요소들이라고 있어요. 초등학생을 위한 책은 저거 말고도 좋은 책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알아보자 기후위기. 오늘은 미니 강의식으로 그 진행을 해봤습니다. 심층탐구. 이정모 관장님이 이제 강의하듯이 그 PPT 자료 준비한 걸 갖고 팩트와 데이터를 중심으로 왜 기후위기가 이렇게 심각한지 그 실체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